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내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최근에 큰 대학병원의 간호사분이 뇌출혈이 발생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 이 분야의 대가이신 방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고요. 뇌혈관 이식 수술의 수준 자체가 한국은 이미 거의 정상 세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한 거는 외래 마치고 올라가면 밤 9시는 이제 10시에 회진을 합니다. 방재승 교수님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국민닥터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던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지주막 하출혈, 그 다음에 뇌실질 출혈, 그다음에 뇌실내 출혈, 경막외 출혈, 경막 하출혈,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막외 출혈과 경막 하출혈은 주로 외상성 출혈이고요. 이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처럼 그 자발성 출혈은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출혈, 뇌실내 출혈 이렇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간호사분의 뇌출혈 원인은 그중 무엇이었나요? 네,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뇌실질 출혈 같으면 고혈압성 뇌실질 출혈인 경우가 제일 많아서 이렇게 그 뇌정의 수술이나 요즘은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출혈을 제거해주면 그 충분히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인 경우가 전체 뇌지주막하 출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이제 꽈리처럼 부풀어서 터지는 건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애뉴리즘, 거대 뇌동맥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정교통 동맥, 후교통 동맥, 중대 뇌동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되었을 때 제일 많은 증상은 극심한 두통과 구역구토, 경부강직이고 출혈량에 따라서 의식 저하,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분 같은 경우는 근무 도중에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고 응급실에 가서 그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출혈이 되시면서 의식 저하까지 일으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됐을 때 제일 무서운 그 예후는 10년 생존한 환자도 26%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그 중에서 8%는 장애가 남고 18%만 장애 없이 생활하는 굉장히 무서운 출혈이고요. 재출혈됐을 때 사망률은 80에서 9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응급실 가서 접수하는 도중에 재출혈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증상이 생기셔서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통과 이런 증상 때문에 네.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시면 네.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CT에 따라서 출혈량에 따라 나누는데요. 1단계는 피가 이제 보이지 않는데 뇌동맥류가 이제 살짝 터진 경우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출혈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분 같은 경우는 3단계 출혈이셨고요. 처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는 이런 혈관 조영술을 해서 뇌동맥류의 위치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교통 동맥이었고 콜 색천술이나 그 다음에 직접 뇌동맥류를 결정하는 개두술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방법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혈관 내로 치료하는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지요?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네.
제일 중요한 이제 결정 포인트는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그 뇌동맥류의 위치와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한 7대3 내지 6대4 정도로 코일 색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머리를 열어서 개도술까지 가는 경우는 30 내지 40% 정도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빨리 진행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고요. 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음 편에서는 이번 사망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